자, 금요일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을 좀 모셔놓고 새로운 시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상무님께 또 새로운 질문들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제목을 이제 9월의 변곡점 글로벌 금리가 장기화될까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뭐 고금리가 지속되는 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거 어쨌든 간에 현재 경기 사이클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경기 사이클의 위치가 어디쯤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상당히 의견이 좀 분분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경기 확장 후반기에서 경기 침체 초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어쩌면 이미 저희가 경기 침체 초기에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역사적 사실을 이제 과거의 이제 사례를 좀 비추어 보면 한 2006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네. 이제 2007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이제 경기 침체로 맞아요. 넘어갔을 때 맞아요. 그런 이제 프로세스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침체 약간 초입에 들어서지 않았을까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기 사이클상 가장 또 유망한 채권 투자처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사실 제가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네. 국채를 과감하게 사라 네. 이렇게 이제 지인분들 또 제가 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실제 이제 8월 달 들어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이제 사실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6월에 이제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네. 국채를 제때 발행을 못했던 부분이 맞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8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미국 국채 계획이 이제 8월 초에 발표가 됐는데 네. 그 이제 발행량이 좀 늘어난 거 이런 부분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YCC에 대한 금리 상한을 0.5%에서 예. 1%로 지난 7월 말에 이제 바꿨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고 이제 주로 이제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 아니면 일본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자국의 국채 금리의 매력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네. 거기에 대한 스위치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보면 미국의 경기가 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낙관론이 상당히 지금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현재 예.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솔직히 미국만 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예. 약간 좀 이제 이게 양극화돼 있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네, 할 수 맞아요. 있는데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사실 8월달에 많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 안 들어서고 네. 연착륙 또는 잘해서. 이제 노랜딩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그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제공하는 GDP 나우라는 이제 실시간 GDP 수치가 있는데 요즘 많이 보더라고요. 예, 예. 지금 현재 5.9%까지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이제 금리가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를 좀 봐야 되는데 특히 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면 좀 이제 낮아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우리가 현재 인플레이션은 작년 10월에 이제 고점을 찍고 작년 7월였던가요? 네네. 이제 9.1%를 찍고 이제 서서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려는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안 내려가서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인 2%를 그렇죠.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지금 이슈 때문에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음. 이제 그걸 더 길게 봐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한 2.5% 내외로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자주 보는 그 금리가 두 개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미국 국채 10년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나가는 화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보면 건가요? 예. 미국 국채 10년이 이제 빨간 선을 10년물. 나타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 파란 선은 이제 5년 후에 5년을 내다보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흔히 영어로 보면 이제 5-year inflation swap rate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5년 후에 내가 5년 후에 5년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되는 금리를 유지할 것인가 해서 상당히 우리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는 분들은 저
이제 파란 선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앞을 본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네,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10년이고요. 10년이 되는 거고. 네, 실제로 계산은 5년 후에 5년, 어, 5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차트에서는 빨간색 선, 그러니까 10년물하고 지금 5년 후에 5년을 네, 보는 예, 그 예. 선이 약간 이제 갭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걸 또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 거의 이제 일목요연하게 유지돼서 가는 아, 그런 예.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벌어져. 아니면 적어도 방향성은 상당히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네, 실제로 10년물은 이제 8월 달 들어서 많이 금리가 올랐고 그렇죠. 5년 이제 5year 레이트는 상당히 정체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예. 기대 인플레이션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10년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결국은 이 부분은 수렴이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네.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10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정당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반대로 10년 금리가 과도하게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은데 왜 10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느냐 해서 내려가는 이제 상황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원래 이제 경기의 확장, 경기의 팽창 부분을 그렇죠. 네. 이제 기저에 깔아놓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우리가 현재 펀더멘탈을 보면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렇죠. 인구는 점점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예전 같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우리가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렇죠. 의문은 네. 듭니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후자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지 않겠느냐. 오히려 좀 수렴을 하는데 밑으로 좀 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가 그래서 좀 더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뭐 제 뷰는 여전히 좀 유효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현재 지금 코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4%대인데 네. 이게 과연 2%로 떨어지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이고 그러니까 우려가 된다라는 거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우려인 거죠. 예. 유지가 되거나 예.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저는 현재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단기 금리와 그리고 이미 금리가 또 많이 올라서 떨어질 수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해서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10년물 네, 맞아요. 이걸 같이 사기를 좀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국채를 살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 상장돼 있는 ETF를 통해서 이제 국채를 매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어프로치를 하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크레딧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많이 비싸지 않느냐. 그 비싸다는 그 의미는 이제 수익률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해서 네. 회사채 수익률에서 국채 금리를 뺀 예. 그 나머지를 저희가 이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시 그 회사 그 발행하는 회사의 고유 위험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 신용 관련된 거니까요. 예, 신용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신용 위험이 지금 역대 최저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비싸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량한 회사채의 짧은 만기의 채권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이미 올라 있고 네. 크레딧 스프레드는 향후에 올라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현재 경기 사이클의 가장 유망한 채권 투자처에 대한 질문이었었는데 우량한 회사채를 짧은 만기로 가는 걸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궁금한 것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네. 하도 이제 오랫동안 네, 되니까 맞습니다. 약간 좀 적응도 해버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정상화 될까요? 정상화가 돼야 되는 게 사실 예. 기본 이치죠. 그렇죠. 예. 사실 단기 금리가 더 높고 네. 장기 금리가 더 낮다는 거는 분명히 비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단기 금리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역전됐던 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은 크게 네 가지 이제 네 단계로 이제 저는 좀 보고 단계가. 있는데요. 네네. 처음에는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경기 팽창을 억제하고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죠.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작년 3월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를 많이 올렸고요. 예.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부터 올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지금 상당히 플랫, 오히려 역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역전이 됐습니다. 이제 역전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 결국은 은행들이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 우리가 쉬운 예로 보면 예. 은행은 단기로 부채를 조달을 해서 그렇죠. 장기로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장기 금리가 당연히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지 네, 그렇죠.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유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반대잖아요. 그럼 대출이 잘 안 될 안 수밖에 되죠. 없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돈이 안 풀리는 상황에서 예. 그러면 돈이 안 풀리는 상황에서 경기가 활성화된 가능성은 극히 낮겠죠. 네네. 기업이 정말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그러면서
경기 침체 또는 둔화 상황이 오고 결국 더 심해지면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네. 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에서는 경기 상황을 판단하고 이제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말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내리겠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최종적으로 올리고 다시 내리기까지의 평균 그 기간이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짧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당분간 계속 유지하고 내리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지만 연준은 계속 신중하게 네. 그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연준의 기본적인 기저의 입장은 뭐냐면 예. 결국 데이터 드리븐이거든요. 즉 내가 경기 지표를 보고 예. 판단하겠다는 맨날 얘기고, 그 얘기합니다. 네. 이미 지금 이 고용 지표가 조금씩 이제 정점을 지나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경기 지표가 상당히 안 좋다고 판단을 하면 연준 역시 금리를 내리겠다는 등의 그런 완화적인 조치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네. 결국 단기 금리가 먼저 빠지면서 그렇죠. 장단기 금리가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을 그동안 이제 했었죠. 사례가 있었군요. 네. 그렇게. 물론 우리가 이런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 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경기 펀더멘탈이 좋거나 물가가 폭등을 해서 예.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베어 스티프닝이 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펀더멘탈이 과연 장기 금리를 한없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이냐?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카드는 있지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과거 역사 사례에 의거한 정상화 과정을 이번에도 겪으면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채권 투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수이신 분이 오늘 나오셨는데, 그럼 현재 네. 경제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이 네. 조금은 유의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위험 자산이 상당히 랠리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도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죠. 지난 3월에 약간 위기를 겪었지만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 자산에 대한 그 과매수 상황이 벌어진 건 사실이고요. 네. 물론 이제 기저에 보이는 위험 요소는 현재 그렇게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사실 어떠한 논리로도 이 랠리를 갖다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설명하기도 힘듭니다. 네, 설명하기 네. 힘들지만.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기저에는 위험 요소가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는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 신문에 나오지만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좀 있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결국 이제 지역 은행들이 보통 대출 이 주수익원이 뭐냐면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대출은 해주는 대가로 이제 이자 수익을 얻는 이제 그렇죠. 프로세스였거든요. 연결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하나가 무너지고 네.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좀 더 심각해지는 상황, 네. 또 금리도 이미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버거울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공실률까지 높아져서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면 지역은행들의 위기가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그렇군요. 우리가 이미 겪었지만 금융에서의 위기는 곧 시스템 위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테일 리스크도 조금은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위험 자산의 가격이 낮다 그러면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크게 임팩트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네. 지금 현재 가격이 상당히 비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이런 이제 테일 리스크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주식을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얻었으면 이제 매도를 해서 차익을 얻으시거나 채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봤으면 크레딧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야. 네. 근데 주식을 지금 매도하는 거는 좀 맞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제 목표 주가가 있을 테니까 또 내가 생각하는 채권의 가격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풋옵션. 네.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 풋옵션이라든지 예. 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한테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뭐 CDS라든 이런 이제 신용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수단이 좀 필요한데요. 사실 이제 개인들도 좀 접근할 수 있는 ETF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것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기관에 있을 때 운영했었던 이제 ETF였는데 테일이라는 ETF입니다. 이름도 테일이요. 예. 뭐 지금은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좀 죽을 쓰고 있죠. 속된 말로. 예. 이제 이 ETF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이제 10년짜리 국채와 관련된 이제 10년 국채와 그리고 한 10% 정도를 이제 S&P의 풋옵션, 아주 외가격 풋옵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정하는 거군요. 네, 외가격이라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이제 행사 가격보다는 되게 먼 예. 그런 이제 풋옵션이 되겠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가격의 민감도가 떨어지죠. 예. 그리고 채권 가격에는 이제 정비례 하는 거니까 결국 지금같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뭐 사실 좋지 않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벌어지면 미국 국채의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면 사실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 보유를 좀 주식 보유 그리고 매도를 좀 꺼려 하신다 그러면 예. 이러한 ETF를 같이 섞어서 좀 같이 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 2020년 그 팬데믹 터졌을 때 네. 사실 주가가 갑자기 뭐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빛을 발하는. 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됐지만 예, 맞아요. 예, 사실 그럴 때. 이 테일이란 그리고 기존의 이제 풋옵션 등으로 해지를 했던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들은 상당히 방어를 하고 오히려 수익을 얻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또 앞으로의 상황에 맞는 또 상품까지 또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에이판다 파트너스에서 신년기 상무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